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 항공상사는 거래처 파산. 중요한 말이죠. 파산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되니까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회계 처리해서 없애라 그랬어요? 그렇죠. 없애라 그랬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100만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손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한 충당금, 돼지저금통 안에 70만 원 있었네요. 언제 쓰라고? 요럴 때 쓰라고. 그러면 얘는 대변에 있었던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내줄까요? 차변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꺼내면 돼요? 100만 원 나갔으니까 70만 원 다 꺼내야죠. 그래도 얼마 모자랄까요? 30만 원은 다시 대손 상각비 처리해주면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나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대손 상각비 30만 원, 대손 충당금 70만 원, 4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발생하는 있는 계정 과목 그랬어요. 있는 계정 과목, 그러니까 분개를 하라는 얘기네요. 기계장치를 구입. 차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40만 원은 뭘로 지급? 대변에 현금 40만 원, 나머지 60만 원은 3개월 후에 결제하기로 하다.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닙니다. 기계장치예요. 뭐라고 할까요? 미지급금 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 기계장치 문제 없죠. 현금 없죠. 미지급금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계산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래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눠볼게요. 현금은요. 여러분들 현금 못 쓰죠? 지폐 쓰죠? 또 동전 못 써요? 주화 쓰죠? 걔네들은 우리가 현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대용증권이 있어요.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현금을 대신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거. 뭐뭐 있다 그랬어요 그때. 배당금 영수증, 송금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동점 발행 수표, 전신환 증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그래서 선생님 그때 외울 때 뭐라고 외웠었어요? 배송자가 동점만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 현금 대용증권이라고 그랬죠. 자, 요거 설명 끝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배당금 영수증, 송금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동점 발행 수표, 전신환 증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라고 하면 다 뭐라고 씁니까? 현금이라고 했죠. 닛은요.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하고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선생님이 끼워 넣었어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만기가 취득 후 만기가 3개월, 날짜로는 90일 이내인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제 뭐라고 불러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선생님이 써준 이게 다 통틀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갑니다. 자, 장부상 현금 잔액. 지금 현금성 자산을 구하래요. 얘 들어가죠. 일단 계산은 나중에 하고 들어갈 거 해봅시다. 당좌예금 여기 들어가 있죠. 당좌예금 들어가요. 받으러 옴 얘는 매출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장부산 현금 잔액하고 실제 잔액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실제가 중요하죠. 실제에다 맞춰야죠. 왜? 장부에 10,000원 있는데 내 실제 금고에는 9,5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훔쳐와요? 장부에 10,000원을 맞추려고 훔쳐올까요? 안 되죠. 장부를 고쳐야지 되는 거죠. 장부는 고치면 되는 거죠. 실제는 훔쳐올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를. 그러니까 현금이 얼마 있어요? 9,500원 있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31,000원이 있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4만 500원이 되겠죠. 2번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2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데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14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비품 취득 및 처분 관련 자료이다. 2020년 회계 처리와 관련이 없는 계정 까먹고 그랬어요. 2020년 요거네요. 요거 19년에 비품을 30만 원 취득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려네요. 1월 1일 거 먼저 해볼까요? 비품을 사왔어요. 30만 원. 자, 우리 현금 주고 사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19년이죠? 19년 결산 한번 해볼까요? 감가, 상각비, 정액법이니까 모분의, 내용연수 5분의, 취득원가 30만 원, 잔존가액은 없다 그랬죠? 0. 그럼 얼마가 돼요? 6만 원이 되죠. 감가상각비 6만 원, 감가상각, 감누, 감가상각 누계액 6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6만 원어치 다른 거예요. 달아서 중고가 된 거죠. 6만 원어치.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6만 원을 모아놨네요. 근데 20년 1월 1일 날 사용하던 비품을 처분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요? 대변의 비품. 20만 원에 처분했죠. 얼마짜리였던 거를. 30만 원에 샀던 거를 20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나간 거는 30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30만 원이었던 게 나가요. 그런데 돈은 20만 원 받는 거죠. 20만 원. 근데 이거를 팔 때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이럴 때 해주려고 모아놨던 거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 요만큼 달았던 거 6만 원. 그럼 나는 얼마만 받으면 똔똔이 될까요? 24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남는 거,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았대요? 20만 원을. 그것도 돈 받았어요? 받기로 하였다.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엔 26만 원, 대변에 30만 원이에요. 얼마가? 30만 원짜리 나가고 겨우 26만 원밖에 처리가 안 됐으니까 4만 원이 손해죠. 비품이 무슨 자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4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없는 계정 과목 비품 맞죠? 그 다음 미수금 맞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입니다. 꼭 일시 정지해 주시고 2번을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된 결산분계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는 월할 계산, 한 달 한 달 계산하래요. 10월 1일 본사 건물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차변에 보험료 얼마? 120만 원을 전액 처리하였어요. 현금으로 120만 원을 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고 결산이죠. 근데 1년치를 냈대죠. 1년치면 그 다음 결산 끝나고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해야 12개월이에요. 그러면 120만 원이 1년치니까 12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죠. 한 달에. 그럼 결산까지는 몇 번만 내야지 정답일까요? 3달치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건 12달치를 냈거든요. 12개월치를 낸 거예요. 그럼 결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3달치만 내면 정답인데 12월치를 냈으니까 9달치를 90만 원이죠. 그 90만 원을 빼버려야죠. 보험료에서. 너는 요번 비용이 아니야. 그래서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죠. 차변에는 먼저 낸 거죠. 내년 거. 선거,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험료라는 비용이 많이 되어 있죠. 보험료라는 비용이 30만 원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30만 원이 정답이어야 되는데 지금 12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가 90만 원이 비용이 더 발생한 거죠. 비용이 더 발생한 거예요. 비용이 더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되죠?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단기 순이익이. 비용이 더 생겼으니까 순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만큼 더 발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90만 원어치 단기 순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것도 한 2번 내지 3번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들어주셔야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모두 마쳤는데 요번 42회 문제 같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마 손도 못 대고 그냥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